신동엽의 보문인데요. 자, 봄이라는 거는 여기서 긍정적인 시어로 쓰여서 진정한 통일과 화해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자,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해라고 북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결코 다 바깥에서, 그러니까는 남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자, 눈짓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는 이건 통일의 기운 싹, 그러니까 뭔가 신호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제주에서 두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하고 두만이라는 거는 지금 제주는 우리 남쪽 끝이고요. 두만이라는 거는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대유법이라고 쓰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라고 해가지고서는 통일의 싹은 이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움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봄의 반대말이 나왔는데요. 겨울입니다. 자, 겨울은 분단의 현실과 냉전 시대, 차가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시는 지금 1968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실현과 그다음에 분단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자, 바다와 대륙 밖에서 결국 우리의 분단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다는 거, 외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운 눈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단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우리가 갖고 왔는데 눈보라가 그게 맵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몰고 왔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단의 원인이 우리 민족의 내부가 아니라 외세에서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매서운 고통이었는지라고 맵다라는 시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라고 얘기해서 외세에 의한 통일이 아닌 민족의 각성,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주적 스스로의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싹이 움트면은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세부치들이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자, 그래서 분단의 조국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가 미움의 세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부치는 딱딱하죠? 자, 생명력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자, 분단으로 만들어낸 총체적인 원인과 증오로 가득 찬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가리키며, 자, 녹여버리겠지. 세부치가 녹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민족의 화합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예언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 참여시이고요. 참여라는 거는 현실 참여, 현실 비판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조는 단정적입니다. 앉는다, 움툰다 이렇게 약간 평서형으로 끝나면은 단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통일에 대한 실현이고요. 통일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염원을 노래하는 시이고 적절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참여적인 성격의 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주체는 우리 민족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봄은 통일. 자, 이연에서는 우리의 자주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연에서는 분단과 원인의 통일의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겨울, 눈보라, 바다, 그래서 외세를 상징하고 있으며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가슴 속에서 움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연에서는 통일된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으며 미움의 세부치, 그래서 증오로 가득 찬 군사적 대결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동엽의 봄은이었습니다. 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정희성의 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날이라는 것은 세로로 놓는 줄이고요. 자, 씨라는 것은 가로로 놓는 줄입니다. 우리가 세로 가로가 엮어진다면 천이 짜지게 되는 거겠죠? 그처럼 우리들이 만나게 된다면 조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조건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문을 얘기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시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자, 승화된 아름다운 사랑을 비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서 날과 씨가 만나서 비단이 된다면 이것도 가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연세법이 되는 것입니다. 날과 씨는 지금 당신과 나이고 그 다음에 꿈으로 만나고 비단으로 사랑을 하는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리. 여기서 화자의 이제 태도가 나왔습니다. 화자의 의지가 되는 거겠죠. 추운 길목. 부정이 되는 거겠죠. 사랑을 위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곳이 따뜻한 곳이 아니에요. 추운 길목이에요. 결국 나는 미래에 어떤 희망도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길이 나에게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실의 고통,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뭐든지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슬퍼요. 하지만 누구도 슬퍼요? 다른 사람도 슬픕니다.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자, 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랑과 배려의 손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힘들어야 다른 힘든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어느 겨울인들, 자, 결국 겨울은 여기서 부정입니다. 사랑을 위한 실현이겠죠. 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자, 결국 사랑과 배려, 위로해 줄 때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해준다면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결국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춥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남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서리적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이라는 거는 묻는 방식으로 주로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물음표가 없더라도 서리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롭고 긴 기다림, 결국 현재 화자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요. 자, 그 끝에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수미상관입니다. 자, 머리수, 꼬리 미자를 써가지고서는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수미상관을 통하면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주제를 강조하고 안정감을 부여해 줍니다. 가정형 문장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만난다면, 된다면, 자, 이런 시어들을 있다면 이런 것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적 사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날과 시, 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는 임과 하나의 꿈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어로 표현하고 있는 1991년도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꿈이란 화자의 삶의 자세나 정신 자세가 반영된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겠죠? 그 간절한 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도 이겨내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이라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사는 삶, 화해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희망을 위하여는 각재구의 시인데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해내겠다는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굳게 껴안는 두 팔을 놓지 않으리 결국 나의 의지입니다. 굳게 껴안고 있습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나의 의지죠. 너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뜨겁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적화자의 정서의 마음이 직접 드러나 있습니다. 두터운 네 등 뒤에 내려앉는 겨울날의 송이는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눈처럼 지규가 되는 거겠죠. 너를 포근하게 감싸 껴안을 수 있다면 여기서도 가정법을 사용했죠. 자, 가정법의 효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시적화자의 정서를 간절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자,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네 곁에 누울 수 없는 내 마음. 아,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네 곁에 누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초조하게 하는 거겠죠? 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편안하여 어머니의 물은짬처럼 그러나 나는 결코 잠들지 않으리. 자, 결국 현실에 망각하지 않겠다. 결국에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감각적인 걸 다 포기해서라도 너를 어떻게 했다? 포기하지 않겠다.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 세상의 슬픔을 보라.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 세상의 슬픔입니다. 우리도 다른 슬픔을 배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겠죠? 현실에 외면하지 않고 맞닥뜨려야겠다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질러오는 한 세상의 슬픔을 보라라고 통해 가지고서는 의지, 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게로 가는 마음의 길이 굽어져 오늘은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if 맞죠?
자,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입니다. 니게로 가는 그래서 불빛 잃은 발걸음도 이것도 어두운 현실 때문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불빛을 잃은 발걸음입니다. 어두워진 들판, 이리의 목소리로 울부짖을지라도 자 마지막 똑같습니다. 수미상가. 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굳게 껴안은 두 손을 풀지 않으리. 자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사연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고 이게 무슨 얘기야? 가볍게 들었지만 맨 마지막에는 시가 전개가 되면서 시적화자의 마음이 어찌나 이렇게 굳건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시입니다. 결국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발붙이고 살며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너무 힘들다는 거. 하지만 고통에 주눌려 절망하지 않으며 너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바로 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희망이 되는 귀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그 의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